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안보 지원을 요청하면서 수백만 발가량의 포탄을 북한에게 지원을 받으려는 보도와 함께 전투용 군복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 전투복을 대량 수출하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군이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무성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본 기자의 이와 같은 질문에 북한은 제3국을 통해 공급을 은폐하면서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금융 재원의 추적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은 인민의 이익보다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고립을 초래한 도발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러시아 군복이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I couldn't speak specifically to the potential export or transfer 저는 of 다음과 같은 군복의 military 잠재적 uniforms that are 수출 또는 이전에 fabricated in 대해 the DPRK, 구체적으로 말할 but 수는 없지만 what we 우리가 have 말하는 said is 것은 that 러시아가 북한의 Russia 안보 지원을 has sought 요청했다는 security assistance 것입니다. from the 그들은 DPRK. 상당한 양의 They 수백만 발의 have discussed the 포탄을 possibility of 제공할 providing 가능성에 a 대해 significant 논의했고 amount of 북한은 제3국을 통해 artillery, 이러한 공급을 millions of 은폐하면서 rounds of 러시아에 이를 artillery, 제공하려고 and that 한다고 the DPRK 말했습니다. is seeking to 따라서 provide 이는 that to 물론 Russia, 현재 시행 masking 중인 제재를 those 위반하는 supplies through 것입니다. third countries. So that, of course, would 군복용 be a violation 수출이 of 제재를 위반하는 sanctions that are 것에 in place. 대해서는 Whether 그것이 the 아직 export of 확실하게 military 말할 weapons 수는 would violate 없습니다. sanctions, that's I can't confirm that. 북한은 1년의 미사일 발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음식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 금융 재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So a couple points. The premise of your question is absolutely correct. At every step, 여기 몇 개의 DPRK regime 포인트는 has 지하의 prioritized 질문의 its 전제는 own interests 절대적으로 over the 정확합니다. interests of 모든 its people. 단계에서 북한 That 정권은 includes 인민의 through the 이익보다 development of 자신들의 its 이익을 WMD programs. 우선시했습니다. That includes through 여기에는 by WMD engaging 프로그램 in other 개발이 illicit 포함됩니다. 그리고 activities 또한 전 around the 세계의 world. 기타 This, of 불법 course, has 활동에 had 참여하는 것이 consequences for 포함됩니다. the 이것은 물론 DPRK 북한 regime. 정권에 영향을 Unfortunately, 미쳤습니다. it is 불행히도 이는 also 북한 led to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consequences 있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round the world. Even when we have 전 세계적으로 differences, 특정 with the 정부나 particular 특정 체제와 government, 차이가 particular 있더라도 regime, even when we 특정 have 체제와 큰 profound, 차이가 있을 때 물론 differences with a 북한의 particular regime, 경우에도 that of course 적용되지만 applies, 우리는 in the case 항상 of 우리가 할 North 수 있는 Korea. 방법을 We are 찾고 always 있습니다. looking for ways that we 특정 can support the 사람들의 humanitarian 인도주의적 needs 필요를 of a particular 지원합니다. people. 따라서 So 우리의 with our 대북 제재 DPRK 체제와 sanctions regime, 마찬가지로 similarly, there are 북한에 appropriate 대해 humanitarian 시행 중인 carve-outs 강력한 to see to it 국제적 that 제재와 미국의 robust 제재가 international 북한 and 주민들에게 US 불필요한 sanctions that are in 고통을 place 초래하지 against 않도록 North 하기 Korea 위해 don't 적절한 lead to unnecessary suffering 인도적 on the part 조치가 of the 있습니다. North Korean people. Ultimately, however, the onus 그러나 has to 궁극적으로 be on the 북한 DPRK 정권은 regime to 인민의 change 이익을 course, 최우선으로 to 하는 put the 방향으로 interests of its 방향을 people 전환하고 더 first, 많은 and 압력을 to cease 가하고 with the 궁극적으로 더 provocations that 많은 have only 고립을 led 초래한 to more 도발을 pressure and 중단할 ultimately to more isolation 책임이 on the part 있습니다. of the DPRK.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은 포탄과 전투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동맹인 미국과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아이러닉하게도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결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야 한반도에서의 위험 수위도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국 만났습니다.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유엔 이후에 네, 이번에 아세안 그리고 이 G20 네, 이런 나름 많은 성과를 내고 그 외교에 나름대로 틀을 잡고 가서 네, 안 그래도 제니박 그 백악관 예. 미국의 백악관의 입장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아무 큰 알맹이는 없고 만났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크나큰 뭐 시진핑하고도 만났지만은 큰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결과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네, 이제 그 미국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예, 또 중국은 산년임이라는 이제 이 시진핑 1인 지도 체제로 완전히 굳혀가는 그렇죠. 그러한 산년임이 이제 완성된 상황에서 네, 미중 간의 양 정상들이 만났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고 네, 좀 더 이제 그 긴장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바라봤지만은 결국 음, 미국이나 중국은 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생각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고 이래서 네,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음, 북한의 도발, 미사일 네. 도발이나 7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이 좀 나서서 역할을 좀 하는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또 한국으로 봐서는 근 3년 만에 2년 10개월 만에 이 한중 정상회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중국에 아첨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도 시간이 나시면은 이번 G20부터 캄보디아 회담부터 제가 전부 종합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USA 저널닷컴에 들어가면요. 그거 보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이가 도와줄 것 같느냐 하니까 어, 시진핑이가 북한을 과연 통제할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I don't think so. 그런 거 보면은 상당한 시진핑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는 해보지만은 내가 김정은이가 아니다. 내가 통제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저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시각인 게 중국은 예, 북한의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음. 중국의 오일 파이프라인을 지고 있고 또 그렇죠. 중국이 이제 북한에 필요한 생활품 이런 부분들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통제에서 우리를 자꾸 몰아붙이지 마라 중국을. 그렇죠. 그렇죠. 당신들이 시진핑 말대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끼리 하라 이런 입장을 반복한 거지 실질적으로 중국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또 영양 미국한테도 북한 문제의 핵실험 문제라든지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당사자 원칙이라는 게 항상 중국이 그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들이 해라. 그것은 이제 가까이 있는 중국은 언제라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개입을 자체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그런 외교 전략에서 하나의 변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갖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의 이 관계까지도 소원하게 되면은 김정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이든에 대한 립 서비스다. 이제 북한 문제는 뭐 북미 간에 직접 하든 안 그러면 한반도에서 한국하고 북한 김정은하고 직접 해라. 이제 중국의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 페이크하는 거죠, 페이크. 그런데 이제 여기 전문가들도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100% 사실상 영향력은 없어요. 왜냐?
김정은 마음이에요. 김정은이가 시진핑 허락없이 쏘면 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Why not? 컨트롤할 수 있다. 목을 쪼면 된다. 음식 안 주고 뭐 기름 제한하고 한다는데 지가 말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과감하게 미국에서는 원하는데 시진핑이 지금 패권 전쟁에서 네가 하는 거 봐서 이런 뜻이거든요. 상당히 그 응,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우리 군사훈련에 대해서 네, 대응하는 차원에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압박이고 또 네,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하고 독자적인 음, 통미를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게 김정은이 항상 가져왔던 길이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변화가 없다. 단지 하나, 이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그렇죠. 뭐 긍정적이다. 단지 북한이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시진핑이 김여정이 그거는 그 이명박 정부 때에 그런 정책하고 똑같다고 평가절하하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걸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아무튼 대화로 좀 풀어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풀어나가는 대화는 겁니다. 북한하고의 대화는 이미 이제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번에 그 화성 17, 17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금 난리가 미국에서 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그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언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내려놨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의 그 내나 전략소통 그 컬비는 아직까지 미국의 큰 본토에는 아직 그 저기 위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반박해서 또 글을 썼어요. 미국의 본토에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화성 12, 17호가 사정거리라든지 고도로 보면 충분히 같은 각도에서 쏘면 괌이라든지 충분히 쏠 수 있거든요. 꺾어져서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안일하게 자 미국의 본토는 위협을 받지 않았다라고 미국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시켜주지만은 이게 충분히 본토를 할 캐패시티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게 반박을 했어요. 한국의 이제 보수 언론들은 아무튼 안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다. 미국도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 측자 핵실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요구한 거고 그러니까 전면 일면톱에다가 사정거나 조선일보 일면톱에 그래 나온 거예요. 예, 뭐 미국의 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미국을 그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으로 봐서는 뭐 부인하는 게 당연하겠죠. 단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이 핵의 공포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핵을 머리고는 살 수 없다듯이 이 좌파 정권에서 이 대화한다는 햇빛 정책, 김대중 대통령 햇빛 정책, 뭐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까지 내려오는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핵이 경량화되고 정밀화되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래 보는 입장이고요. 그 이번에 그 G20에서 저는 아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인태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제니박 기자하고 계속 얘기했듯이 제이쿼드에 한국이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서로 간에 한미일 간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될 거다. 그리고 한국으로 봐서도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하기 싫은 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국연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잘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그 스토리를 바꿔서 지금 대북 송금 문제가 상당히 피크가 되었고 미국도 여기 지금 FBI 국장이 그 상원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 대북 탈취, 북한의 그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그 대북 송금을 600억 달러를 뭐 우리 한국 돈으로 8천억 뭐 그걸 뭐 탈취해서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더. 한국이 몰래 지금 송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까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한에 절대 어떤 형태로든 현금인 자금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슨 뭐 저기 쌍방울인지 사방울인지 거길 통해서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윤석열 정권이 빨리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 합의, 음흠, 또 법을 유엔 제재를 벗어난 지원, 뭐 오일 지원이라든지 식량 지원이라든지 혹은 밀거래를 통해서 북한에 넘어간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음, 또 정부 차원에서 뭐 남북 교류라는 입장에서 그 쌍방울 쪽하고 이제 경기도하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엮어서 북한이 지원한 거,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역적행위거든요. 그렇죠. 유엔 제재가 걸리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8천억이라는 돈들이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 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직격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하고의 단절을 해야 된다. 어정쩡하게. 그렇죠. 이재명은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하고의 단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 우리 공화당 입장 분명히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 이거는 악행이란 말이야. 악행. 소위 말하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여적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선을 그어야 된다. 북한에 지원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FBI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지금 네,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정보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국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 수사가 밝혀지고 만약에 유엔 제재를 벗어나는 이 지원을 문재인 정권이 했다. 문재인 정권이 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뿐만이 아니고 유엔의 법 제재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범죄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해라,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뭐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비켜간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정권을 바꾸는 그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도 윤석열 정부에다가 뭐 압력 넣을 건 좀 압력 넣어. 우리가 이렇게 정보까지 다 줬는데 당신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국내의 부정부패,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쌍방울 문제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이 줄줄이 전 다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의 김용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50번 나오고 정진상의 공소장에는 100번이 나온다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말대로 최순실과 공모하야라는 그 글자 하나를 가지고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공모하야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이 탄핵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보죠. 그게 안에서 배신자들이 그 공모하야라는 글 하나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공모는 고사하고 아무런 뇌물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이미 자기들이 가장 측근이라고 본인이 해버려있는 김용이나 정진상의 공소장에 이재명의 이름이 50번, 100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도 이제는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예. 이재명을 이제 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입장들이 민주당의 내부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 방탄 이재명으로 가면은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방탄 이재명으로 가서는 민주당 다 죽는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단지 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여적행위,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유엔 제재 위반 행위, 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지원 문제, 뭐 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좀 철저하게 하는 거. 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줬다고 밝혀지면 그거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 전에 한국에서 이미 사이버 해킹에 대한 큰 컨퍼런스가 열렸지 않습니까? 국무성에서도 우리 한국의 그 담당 여자가 갔습니다. 같은 종신데.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완전히 이제 가지고 노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한국의 내부 혼란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마련한 그 계획대로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도 김정은이 규탄하는 거 한마디도 안 나오고 맨날 그냥 정권 싸움하고 정쟁이나 하고 탄핵이나 부르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고 언론은요 공정성이 또 하나도 없어요. MBC 같은 언론 내가 어저께 누가 보낸 그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언론이 완전히 그냥 대통령실에서 망가를 떨더구만요. 언론이 좌파 완전히 언론하고 MBC가 장악을 음, 했더라고 지구가 아니 이제 좌파 언론, 우파 언론이 갈라서가 있어요. 지금 네. 문제는 제가 YTN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음, 그 흐름들이 있어요. 뭐냐 네. 그러면은 일단 좌파 언론이나 좌파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음, 국민들을 선동을 해요. 음흠, 그러면은 음, 민주당 내에 강성파들이 그 의혹을 정폭시키고 이제는 음, 촛불로 가자 이렇게 강성파들이 음, 주동을 해요. 음, 그러면은 몇몇 그 종교단체에서 또 그것을 부추깁니다. 강공으로 몰고 가면은 어, 결국 뭐가 나오냐? 원로 원탁회의가 열려요. 음, 원탁회의가 열려가지고 전면 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좌파 언론,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제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잖아요. 지금 한 40만 지난 토요일 날 한 40만 모였다는데 100만 명 모일 거예요. 100만 명. 단지 이제 그 기본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모여서 상식에 벗어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 모여도 실패한다. 단지 하나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 그 촛불을 전체 소위 이 사회주의자들 음, 국내에 있는 그런 붉은 세력들 플러스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음흠, 100만이 모일 거다 이번 주에. 저는 네. 그럴 때 과연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 권선동이나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음, 대항을 할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 정광훈 목사가 2만 3만 명 모아가지고 그거하고 대항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음, 이제 보수의 우파의 국민들이 소위 우파의 정의감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국민들이 나오는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공화당은 창당 5년 이제 6년째 들어가면서 이 불법 탄핵에 대한 불의들과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세력들과 싸운 경험도 있고 우리가 6년간 그 엄청난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 태극기 세력들이 있으면은 누가 국민이 거기에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좌파들은 똘똘 뭉치는 전략 제가 있잖아요. 그 단계적으로 지금 뭐 이제 원탁회의까지 나오고 이제 국회 국정조사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모아가지고 내년 춘투 소위 말하는 내년 2월 3월 경에 이제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능력이 안 되고 또 윤석열이 잘했던 잘못했던 윤석열만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들도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좌파들의 비상식, 비도덕적, 그다음에 반국가적, 반체제적 행위에 대해서 정의로운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갈 때 그때 좌파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맞습니다. 마냥 윤석열이가 뭐 잘못하든 잘하든 다 아마 윤석열 지지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입장은 그러한 국민들의 동의를 과연 지금의 이 반 그 좌파 투쟁 세력들이
그 정도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냥 막연히 체제 수호하자 이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 정의로움을 보여줄 거냐. 그러려면은 지도자들이 먼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들더라도 태극기를 드는 지도자들이 좀 정의로워야 된다. 또 진실돼야 되고 국민들 동의를 얻으려면은. 그래서 좌파들하고의 한판의 전쟁은 이제 벌어진 거고, 자, 이것을 어떻게 체제 수호나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민들의 주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예,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래 보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참 묘하게도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젊은 층에서는 바이든, 트럼프 다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보기에도 두 사람이 다음 대선에 맞붙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없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틀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한번 하겠다고 나오지만은 오히려 공화당은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은 상당히 자기 자아에 빠져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문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똑같구만. 예, 뭐이나 했는데 전부 보면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자기들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거든요.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전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세안이나 G20에서 한일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텄고 또 네, 풀어야 되는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증용 배상 문제라든지 또 지소미아 재계 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튼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네, 한일, 음, 한중 또 한미일 그 삼국 정상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큰 틀을 잡고 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는 국내 네, 문제 중요하고 또 북한이 뭐 자기 딸내미가 데리고 와가지고 ICBM 발사하는 걸 뭐 이랬다. 네, 아무튼 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혈맹으로서 안보의 동맹국이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기술 동맹 뭐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이제 전기 자동차 맞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차원에서 좀 풀 건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년 3년간 유예를 한국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전향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입장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여기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가 열리거든요. 화생 17년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뭐 열려봤자 뻔할 것 같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뭐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은 거부권 되는 행사. 것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딸내미 데리고 나온 거 김정은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의아해요. 그 내일 내가 이제 브리핑에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학을 띈 이유가요. 그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는 그 장소에 어린 티네이저도 안 되는 어린 딸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 걸 오히려 피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무슨 짓을 하든 자식들한테는 그런 걸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김정은답다. 김정은답다. 북한답다. 왜냐? 대대로 이어왔지 않습니까? 대를 이해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걔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고 핵은 절대 우리가 포기 안 하면 3대 세습을 이어왔기 때문에 너희들 세대에도 우린 여전히 핵을 그거 한다라는 걸 그걸 인식을 뭐 하신 것 같아요. 의도된 그 화면 연출이고 또 그렇죠.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뭐 우리가 볼 때 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이제 4대 세습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한편으로 봐서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죽을 때 되면은 딴짓거리를 하거든요, 원래.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혹시 이번에 시한부 그 판정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이번에 G20나 아세안 그 외교 쪽에서 한국이나 미국 또 일본,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그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 북핵 폐기에 한 발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바께서 다음 주에 네. 또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맹활약을 미국에서 해주시고 네, 제가 지금 요즘에 공화당은 제일 또 바쁩니다. 제일 그러니까요. 바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도 이제 뭐 학자들 만나면 이런 말 좀 해주십시오.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그 평론, 논평하러 나온 학자들은 하나같이 북한 입장을 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김정은이가 이런 거를 싫어하고, 김정은이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안 할 건데, 지금 김정은이 지금 대변인 하러 나왔어요. 나 그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진짜. 우리 공화당만 올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렇죠. 제거를 북핵 폐기가 안 되면은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어.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 김정은이가 뭐 저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도 그럼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대변해라는 건가? 김정은이를 옹호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한국의 이 붉은 좌파 세력들, 김일성주의자들, 또 이 사회주의자들, 네, 그들의 눈치를 보는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미 좌경화가 많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뜻이 같고 생각이 같다는 것은 뭐 무엇보다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거거든요. 그죠? 다음 자, 우리가 다음 나라를 주에 살립시다. 자, 알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땡큐. 네. 자, 건강하십시오.